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현금, 보통예금, 차변이 차변. 합계 무시하세요. 시험에 합계 안 내니까. 보시면 여기 현금, 보통예금. 지금 잔액이 차변에 있죠. 그렇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산은 본인 위치가 차변이니까 지금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은 차변 태생이니까 플러스 잔액이려면 본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부채는 본래 위치 어디죠? 부채요? 대변이죠, 대변. 그래서 여기 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원 여기 부채였잖아요. 그럼 부채는 본인 위치가 대변이니까 잔액이 어디 있어야 돼요? 대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액 대변.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본이 있거든. 자본은 본인 위치 대변이죠, 여러분들. 대변이니까 여기 잔액이 대변에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뭐냐면 항상 본인 위치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있고요. 본인 위치가 자산, 비용 차변이잖아요, 여러분들. 차변에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태생이니까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외워주시고, 안 내주시면 큰일 나요. 계산 문제 못 풀어요. 외워주시고, 이걸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이거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자산, 자, 보실게요. 자산, 부채, 자본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계정이요. 재무상태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연도 걸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차기 2월이라고 2월 시키다. 올해 거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2월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이 올해 연도 말 있죠. 올해 연도 말에 현금이 2억 있으셨대요. 2억.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2억 있으셨대요. 그럼 다음 연도 1월 1일 가면 현금은 2억 있을까요? 빵원 있을까요? 2억에 2억.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채가 올해 연도 말에 2억 있으셨대요. 그럼 내년도 1월 1일로 가면 우리가 부채가 2억이에요? 빵원이에요? 2억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은요.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요. 2월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일단. 자, 근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있죠? 수익하고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2월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이익을 5억 내셨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근데 올해 연도에는 손실을 3억 본 거예요. 작년도에는 이익 5억, 올해 연도에는 손실 3억 보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올해 연도에 얼마 이익 났어?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 연도 이익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연도의 이익은 2억이야 라고 해요? 안 그러죠. 나 올해는 손해봤어. 작년도에는 5억 이익 봤는데 올해는 3억 손해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익하고 손실이라는 개념은 수익에서 비용 뺀 결과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항상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2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나 비용은 내년도 가면 0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익은 근연도 개념이 근연도 개념. 근연도 개념이라는 건 2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돼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요, 출제를 계산 문제라는 걸 출제를 해요. 근데 계산 문제를 푸시려면 분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날 새요, 날 새. 그래서 계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우리가 T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얘가 기초가 어디 있고 기말, 그러니까 1월 1일자 잔액이 1월 1일자가 어디 있고 12월 31일자가 어디 있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해볼게 하나씩.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요, 이 자산 계정 중에서 현금 있죠, 현금. 현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금. 이렇게 T를 달고 다녀요. 계정 과목이 T. T를 달고 다니고요. 항상 증가는 본인 위치죠. 아까 그랬었죠, 여러분들. 우리 분계 끊을 때도 증가는 본인 위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은 자산이니까 본인 위치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차변. 그죠? 차변이니까 증가는 여기 차변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 안 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증가하는 사유를 적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자산은 감소가 어디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감소 사유를 적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2024년도에 1년 동안 현금이 얼마 증가했냐면 5억이 증가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증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다 XXX라고 쓰는 건 여기에 숫자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교재에도 XX라고 많이 써져 있을 거거든요. 여기는 숫자 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5억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5억을 쓰시는 거예요. 5억 증가하는 사유에다가 여기다 숫자 적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금은 감소, 자산의 감소는 어디죠? 대변이죠. 그래서 현금이 1년 동안 3억이 감소했대요.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소한 걸 3억에 적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의 현금 잔액 얼마죠? 그렇죠. 2억이에요, 2억. 2024년 12월 31일에 현금 잔액은 2억이죠. 맞죠?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 현금 잔액 2억을 다음 연도 1월 1일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산이니까 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2025년 1월 1일 현금 잔액이 2억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냐면 2024년 12월 31일 현금 잔액을 2억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차기 2월이라고 해요. 이해는 되시겠어요? 2024년도 입장에서 2025년도 차기잖아요. 맞죠? 차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차기로 넘기는 건 기말에 넘겨요? 기초에 넘겨요? 기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2월이라는 뜻은 기말이에요, 기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아까 잔액은 본인 위치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본인 위치에 있으니까 자산이면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 잔액은 차변에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장부를 마감할 때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됩니다, 숫자가. 해결은 장부 마감할 때 차변, 대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분계 끊을 때도 차변, 대변 숫자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기말에 차변하고 대변 여기가 5억하고
5억 이렇게 12월 31일자에 맞아야 돼요. 그럼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대변에 나죠? 맞죠? 그래서 대변에 여기에다가 차기로 2억을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차기 2월 2억 적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잔액은 2억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데 단지 요 차기 2월을 왜 오른쪽에 적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적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31일 날 잔액은 분명히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있는데 12월 31일에 장부 마감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빵꾸가 오른쪽에 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다가 내년도로 2억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냥 적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알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제 2025년도. 그러면 2025년 1월 1일 날 현금 잔액은 차변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현금이다라고 하면 기초의 현금은 2억이 차변부터 출발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입장, 2025년 1월 1일 입장이지, 이번에는. 아까는 2024년 12월 30일 입장에서 2025년 1월 1일로 넘겨주는 건 차기 2월이지만, 2025년 1월 1일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얘 입장. 2025년 1월 1일자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입장에서 항상 기초는 전년도 거로부터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기월이다라고 기초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다. 기말은 내년도로 넘겨주는 거고 기초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월이라고 기초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부채 하나만 가지고 더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그럼 우리가 부채는 증가가 어디예요? 대변이죠. 여기가 증가.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소는 어디? 반대변, 차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5억 빌렸대요. 은행에서 5억 빌렸으면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증가는 여기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사례로 따지면 5억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차입금을 1년 동안 3억을 갚았대요. 그럼 갚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차입금이? 감소하죠. 그럼 감소는 여기 반대편 차변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 기말이잖아요. 그럼 기말 입장에서는 잔액이 얼마예요? 아이고, 차입금 잔액이. 그렇죠. 2억이잖아요. 아이고, 뭐야. 왜? 네, 쓸게요. 2억이죠, 여러분들. 근데 잔액이 어디에 있어요, 얘는?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 대변에. 대변에. 그러면 이 2024년 12월 31일 기말에 잔액 2억을 2025년 1월 1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축구예요? 아니, 저 아래 그 치킨집인 치킨집인 것 같은데. 자, 네? 아, 그렇죠. 예. 전 내일 9시부터 수업 있어요.
부럽죠? 자, 여기. 자, 여기 기초죠? 기초 입장에서 차입금, 잔액은 2억이 대변에 있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 입장에서는 내년도 초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말 입장에서 내년도로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차기 2월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차기 2월? 근데 항상 기말에 장부 마감한다라고 했죠. 그럼 장부를 마감할 때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차변에 나잖아요. 그럼 차변에 그냥 차기 2월 내년도로 2억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냥 적는 거 기말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2025년 1월 1일 기초 입장에선 전년도로부터 넘겨받는 거잖아요. 동의되시죠? 그러면 기초 입장에서는 잔액이 대변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외워주셔야 돼요. 항상 잔액은 본인 위치에 있고요. 항상 기초 출발점은 본인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기초가 본인 위치 대변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항상 기말은 기말이 되면 마지막에 왼쪽 오른쪽을 숫자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빵꾸 나는 반대편에다가 그냥 내년도로 넘기겠다라고 마감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초는 본인 위치에 있고 기말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야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셨죠? 제가 이 짓을 왜 하냐면 시험에서 재고자산 계산 문제 정말 많이 내거든요. 원가에 가서도. 이거를 모르시면 못 풀어요, 문제를. 분개하면 날 새거든요. 4분 걸려, 4분. 근데 이걸로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아셨죠? 해볼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여기를 왜 왔는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자, 어디냐면 자, 몇 페이지냐? 혹시 PPT 보시는 분들은 83페이지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3개.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은 반드시 T계정, 방금 했던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보실게요. 자, 자고로 여러분들 상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면 증가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차변. 차변이 증가죠. 감소는 대변이 이렇게 맞죠? 그럼 방금 했던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초 어디 있어요? 상품 기초. 차변에 있는 거야. 기말은. 그죠? 대변. 되셨어. 이거 일단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기초는 본인 위치, 기말은 빵꾸나 반대편 무조건. 자, 그리고 이거 꼭 외우시는 거.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상품 T계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T계정을 쓴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통해서 파생되는 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어려워요, 조금 여기가. 자, 예를 들어보면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대요. 300원은 그냥 가정의 가정.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대요, 여러분들. 300원. 네. 그리고 아까는 제가 증가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증가하는 사유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은 언제 증가하죠? 그렇죠. 사오면 증가해요. 사오면 그만큼 상품 창고의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단기에 왜 이래? 이 말, 단기에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증가하는 사유, 감소하는 사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에 상품을 매입하면 증가한다 일단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순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순자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를 더하고 뺀 순액이다라는 뜻이에요. 회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상품을 내가 가방이 상품이라고 하면 가방을 내가 500만 원어치만큼 샀어요. 5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샀어요. 샤넬 가방을. 맞죠? 그럼 여기 일단 500만 원 적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품 매입해서 500만 원 적힐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20만 원 들었대요. 그럼 운반비 20만 원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죠. 해당 상품이 얹잖아요.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라 논리 쓰니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다 얹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게 무언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 환출, 반품시켜버리는 거. 그죠? 반품시켜버리는 거, 또 뭐 있었냐면 우리가 애누리 하는 거. 그 다음에 할인해서 깐다면서, 매입액에서 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상품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상품 총매입 있죠? 상품 총매입액에서 취득 부대비용 더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산을 사오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더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뭘 빼냐면 매입, 어저께 반품시키는 게 환출, 애누리, 할인 등을 빼는 거예요. 이걸 단기 상품 순수한 매입액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목소리 커지는 거 강조임이라고? 했었나? 안 했어요? 어디서 했지?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 커지는 건 강조음입니다. 알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수강생분 한 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신 거 이렇게 계속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했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업에 집중할 때 사람을 째려보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오해. 예.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목소리 커지는 건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시험은 쓸모없는 낚시자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외우시는 거지 시험에선 이 취득부대비용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한다는 아닙니다. 있을 때만 하는 거 있을 때만. 그걸 좀 이따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상품 티계정 왼쪽에 총 숫자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울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에 판매할 수 있는 총 상품 금액이 1,000원어치 있는 거죠.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상품이 300원이 있었고, 1년 동안 상품을 순수하게 700원어치 매입했잖아요. 그럼 우리 창고 안에 총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거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면 상품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팔면 감소하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걸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일단 판매한 게 안 나와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간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기말은 어디에 있어요? 기말. 그렇죠? 오른쪽 빵꾸나루 오른쪽이 있다. 기초랑 반대편이 기말은.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말은 왼쪽 오른쪽 단지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니까 200원어치의 상품이 있더래요. 그럼 나머지 800원어치의 상품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총 1,000원어치를 판매할 수 있는데 기말에 창고를 딱 들어갔더니 실제 200원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원어치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죠? 이 나간 걸 실지 재고 조사법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요. 그러면 팔려서 나갔으니까 상품은 언제 감소하냐면 매출될 때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매출될 때 감소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감소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왜냐면 사온 게 원가잖아요. 원가니까 팔릴 때도 원가로 감소해야 되겠지.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올 때 원가로 사올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사온 걸 1,5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장부에서는 1,000원짜리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500원 판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출로 감소하는 게 매출 원가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장부에 기록했을 때 원가로 기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출 원가로 상품이 감소한다 이 뜻입니다. 이건 이 말은 상품이 매입하면 증가한다 이 뜻이고요. 증가란이니까. 그리고 얘는 상품이 매출 원가로 감소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800원이 돼요. 그럼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일치하는 거죠. 1,000원으로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럼 어떻게 계산 문제를 푸는지 저랑 한 개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워낙 중요해서 그걸 재고자산 T계정은.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좀 어려운 거 346페이지 오세요. 교재 346페이지. 자, 이거 타겟전 대체 뭐지? 이거 안 되겠는데? 타겟전 대 좀 이따 할게요.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여기로 할게요. 354. 죄송해요. 354페이지. 타겟정 대체는 좀 이따 무언가를 해야 돼요. 354페이지에 8번. 자, 354페이지에 8번입니다. 자,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 문제는 물음부터 보세요. 물음부터 보셔야 낚시 자료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물음 자료가 뭐냐면 여기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 좀, 우리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거 안 외우시면 문제 못 풀어요. 어디 갔냐. 이거 아까도 한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요거 좀 외워달라고 했죠, 여러분들. 요거. 손익계산 구조. 요거. 외우셔야 돼요. 매출 총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우리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매출 할인 애누리 같은 거 뺀다면서요. 매출 할인 애누리 뭐 환입 반품시켜 뺀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에요. 순매출액 뭐냐면 여기에서의 매출액은 내가 총 매출한 거 있죠. 총 매출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반품이 들어왔대고 빼야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게 나의 순수한 매출액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옷을 100만 원씩 팔았는데 10만 원만큼 반품됐대요. 그리고 5만 원만큼 깎았대요. 그럼 순수한 매출액은 100만 원이나 85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뭔지는 알아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쓸모없는 문제를 막 주거든요. 알죠? 거기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 알죠? 이 구조를 응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심리지않게 많이 나와요. 그거 외워주실 노력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매출 총익 물어봤으니까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럼 다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공식을 세워보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됩니다. 맞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 매출액은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47만 5천 떡하니 있죠? 이렇게 준 건 친절하게 준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액은 얼마인데 매출 애누리 이런 거 있으면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할인 같은 걸 뺀 걸 원샷으로 준 거고. 그렇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주고 총 매출액 던져주고 할인 던져주고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47만 5천 원이라 던져준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출 원가 구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 원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매출 총액이 얼마인지 알겠죠, 지금. 되셔요? 일단.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푸실 수 있냐? 푸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했던 예를 응용하는 거예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잘 보세요, 화면. 자, 우리가 지금 매출 원가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저랑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 원가는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는 상품 T 계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상품 T 계정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세 개만 던져주면 요 기초 상품, 단기 상품, 순매입에 기말 상품 던져주면 매출원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차변대비 일치시키는 걸로. 맞죠? 그럼 기초랑 기말 줬는지 보시면 돼요. 기초 상품이랑 기말 상품 줬어요? 상품 재고 자산이에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T 계정 많이 그리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상품 있죠, 상품. T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문제 빨리 푸시려면. 자, 그럼 상품이 증가가 여기 차변이죠. 그리고 감소가 반대편 대변이에요. 그러면 기초가 본인 위치 증가 쪽이었죠. 그럼 기초 상품 지금 얼마? 맞죠? 10만원. 그죠? 10만원.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들 숫자는 줄여 쓰세요. 그냥 10이라고 쓰셔도 되고, 10만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실제 회계 1급은 시간이 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시간 줄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은 반대편이, 기초하고 기말은 반대편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얼마? 그렇죠, 11만원.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매출원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상품은 언제 감소하냐면, 팔릴 때 감소하는데 원가로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왼쪽이 뭐였어요? 상품은 언제 증가했어요? 아까. 단기에 상품을 매입하면 증가하죠. 매입하는데 매입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취득부대 비용 쓴 건 더하고 반품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뺀 거. 그래서 여기에 단기에 계정 거 아니에요. 상품 순 매입액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증가. 이것만 알면 매출 원가는 왼쪽 오른쪽 일치시키는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네모 안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죠? 그럼 일단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 총 매입액. 한마디로 내가 상품을 일단 총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20만 원. 근데 여기 매입 환출 5천 원 보이세요? 그럼 내가 20만 원어치 상품을 매입했는데 5천 원만큼은 반품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 환출 매입액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써줄게. 뺀다라고 했죠. 일단 매입 환출 5천 원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매입액에서 더하거나 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매입 할인 있죠. 오른쪽에 첫 번째 점의 오른쪽, 맨 오른쪽 첫 번째 점. 5천 원만큼도 내가 일찍 갚아가지고 깎은 거잖아요. 5천 원. 이거 뺀다고 했죠, 어저께. 그러면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19만 원이다라고 줄 거랑 똑같아요. 19만 원. 이렇게. 나머지 자료 다 활용했어요. 가끔씩 낚시 던져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 상품 T 계정의 왼쪽에 총 금액은 얼마예요? 총 금액, 왼쪽에 있는 총 금액. 그렇죠. 29만 원이 지금. 기초에 10만 원, 단기 상품 순매입이 19만 원이니까 총 29만 원이 상품 창고에 있는 거예요. 굳이 논리로 따지자면.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이 29만 원이면 12월 30일 날 오른쪽도 29만 원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일까요? 그것도 18만 원. 29만 원에서 11만 원 여기 나오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음. 이렇게. 여기가 같은 곳에 있는 거 더 하시면 되는 거, 이렇게. 되실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기초에 10만원치 있었고, 기초에 10만원치 상품이 있었고, 단기에 상품을 순수하게 19만원치 매입해서 29만원치가 상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말에 창고 들어가니까 11만원어치가 창고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18만 원은 팔려서 나갔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왼쪽에 있는 숫자 10만 원, 19만 원 더해서 29만 원 만들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얘랑 얘 더해서 29만 원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11만 원이면 29만 원에 11만 원 얘 나오겠죠. 어떻게 푸는지 되시겠어요? 그럼 매출 원가가 18만 원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푸는 게 더 빨라요. 요걸로. 이거 막 여러분, 이건 더하고, 이건 빼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알죠? 이렇게. 하나 하고 여러분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푸시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가지고. 자, 기출문제 어디 있냐면 397. 워낙 중요하니까. 자, 397페이지 갑니다. 자, 397페이지에 8번이에요, 8번. 397페이지 8번. 일단 물음을 먼저 보세요. 계산 문제는 항상.
일단 가셔서 하실 일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숫자 말고 이거 증가 이런 거 기초 어디 있고 기말 어디 있고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거 안 해오시면 일단 주어진 자료를 못 집어넣어요. 일단 매출원가는 상품티 계정에서 구한다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매출원가 상품티 계정에서 구한다. 그럼 여기에 기초상품, 기말상품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티 계정 그리시면 바로 나와요. 가급적이면 정말 여러분들 그 계산식을 외우지 마시고 티 계정에다 넣으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진짜나. 자, 화면 보시죠. 여기, 이거. 실제로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 1분이 안 걸려야 돼요. 실제는 1분 안 걸리면 안 돼. 1분 넘게 걸리면 안 되고, 보는 거예요, 문제. 자, 보시죠. 어차피 기출문제 제가 나눠드린 거에 이 상품 계산 문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시험에서 지금 문제에서 매출원가 구하래요. 매출원가. 그럼 일단 우리가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T 계정을 외워주셔야 돼. 어떨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럼 일단 매출원가는 우리 상품 T 계정에서 구한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상품 T 계정을 그리는데 보니까 기초가 500만 원이라고 있죠. 여기. 그럼 기초는 상품은 기초가 자산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차변 대변. 그렇죠. 차변에 여기 기초. 여기에다가 500. 그냥 숫자 생략. 어차피 우린 답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말은 반대편에 있죠. 기초랑. 기말. 여기요. 200. 그리고 여기가 매출원가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고 반드시.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였냐면 여기 왼쪽이 순매입하면 증가한다라고 했죠. 여기요. 그럼 이 자료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게 순매입액의 자료를 던져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얼마 매입했냐면 200만 원치 매입했죠. 근데 매입하면서 운임이 운반비예요. 내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반비 20만 원 썼대요. 그럼 20만 원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가 매입한 상품에 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 해서 여기까지 하면 220만 원 주고 산 거죠. 200만 원 주고 샀고 매입하면서 운반비 20만 원 썼으니까 상품은 총 22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10만 원어치만큼은 외상값 일찍 갚아가지고 깎은 거예요. 맞죠? 그럼 순수하게 나는 220만 원 일단 줬는데 10만 원만큼 가격 깎았으니까 순수하게 21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입운임 더하고 우리 매입운임이 취득 부대비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입 할인 뺀다라고 했죠. 매입액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210만 원이 나와요. 동의 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21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210만 원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품의 왼쪽의 총 금액은 7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금액도 7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71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510만 원이 빨리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T 계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잘 나오는 애들은 꼭. 알죠? 안 그러면 주어진 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못 넣어요. 알죠? 자, 쉬셨다가 우리 마지막 교시는요, 9시 15분? 9시 1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